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은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지만 주식 투자를 처음에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유무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리타분한 투자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에 대한 인식 부분,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테마와 섹터를 보는 방법,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어떤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투자 이론 배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과는 좀 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실전 투자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만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해서 인식했었던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 부분만 정말 쏙쏙 긁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차트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도 자체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다면 그다음에 업종 테마. 이거는 법칙입니다. 법칙. 정말로.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다? 그다음 차트, 뭐 수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순서 자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그러니까 탑부터 바텀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려서 보셔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성과 자체도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뚜렷한 시장 전망,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애매한 이런 부분보다는 여러분들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피가 3,000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은지 그 유무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테마주를 매매할 때 어떤 매매를 한다? 기존의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선뉴스, 그렇죠? 다음 달에 이슈가 가장 크게 자리 잡을 만한 그런 부분들만 제가 가급적이면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급등 나온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매매를 여러분들께 제가 권고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만한 이런 선뉴스, 최소한 내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보거나 혹은 2주 전부터 좀 준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익 매매로 천천히 분할 매수로 모아나가실 수 있는 그런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뭐 매주에 한 번밖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선뉴스 그리고 향후에 조정장이 올 때 어떤 섹터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는지 제가 분명히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지금 이 기조 자체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락장에서는 반도체 종목을 분할 매수로 모아 나가라. 다시 한번 급등의 포인트들이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최근 이제 시장 상황을 볼 때에도 역시나 반도체 섹터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시점에서도 저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만큼 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뭐 10%, 15%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물렸던 것들 평단가 낮추려고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오히려 지금 비중을 태우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큰 고생을 할 여지가 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거는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서 정말 수요가 증가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이 뭐 조인트 벤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증대, 그러니까 사실 캐파 증대죠. 이렇게 생산 증대를 정말 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전혀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주가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실수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자, 최근 벤츠사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자, 2025년도까지 사실상 어떻게 했죠? 벤츠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굉장히 크게 증대시키겠다라고 원래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5년 미뤘어요. 내연기관차를 5년 더 지금 신제품에 대해서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 쪽으로 집중을 해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로 무조건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본인들에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정말 갖춰질 수 있는 그런 뭐 LFP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든가 혹은 나트륨 배터리 시대로 전환되는 지금 이런 국면에 있는데, 자, 이 시기에서 내가 전기차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기에 내가 제품 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현재 전기차를 바라보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받아들이고 전략적인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강조해드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 방송만큼은 가급적이면 정말 팩트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고,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판단이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벤츠에 대한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간단하게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또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한 시점부터 사실 무려 16%라는 주가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굉장히 큰 부분이죠. 자, 실적 추정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훌쩍 웃도는 성적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큰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루에 16% 오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벌어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HBM 관련주로 볼 수 있는 PSK 홀딩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 그죠? 이런 HBM 관련주들이 폭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죠? 대다수의 지금 반도체, AI 쪽도 마찬가지예요. AI 반도체, 뭐 HBM, 그죠? 이런 것들. CXL, 온디바이스 AI, 도대체 관련주 뭐냐? 수혜주가 뭐가 될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인식하고 계시죠? 정말 고생 많이 했었던, 사실상 HBM, 뭐 CXL,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라고 볼 수 있었던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도 사실 최근에 급등했어요. 자, 수개월 동안 횡보를 거듭하다가 역시나 그래도 여기가 수혜주가 맞네 라는 생각이 시장에 수급들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그쪽 종목이 갑자기 올라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쉽게 펼쳐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내 종목만 소외됐는데가 아니라, 자, 이 종목이 향후에 언제쯤이면 부각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 저점에서 잘 분할 매수로 모아 나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아직 순환 돌지 않은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4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을 쥐고 계신다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 전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이 호전돼야 됩니다. 올해 실적, 예를 들어 반도체 가동률도 올라가죠. 자, 그리고 이제 캐파 증대도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투자가 서서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올해 실적에 대한 반등이 없다? 그러면 다른 종목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연평균 30% 40% 올라가는데 아무리 이 종목이 HBM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만 실적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러면 차별화된 주가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기 보고서,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지 이런 증권사 레포트의 내용들도 잘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회사 IR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는 지금 향후 실적들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공부 없이 내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정말 시간 투자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수익을 바라게 한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은 시간을 분석하는 데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장을 내가 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안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시더라도 거기서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과 전략들이라도 빠르게 스캔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있겠죠. 이건 뭐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26일 날 이제 발표할 것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26일 날 관련된 내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 정도가 좀 예상된다라는 시나리오들이 좀 그려졌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죠?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루어 볼 때 세무조사 유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강화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 외에,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것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등장할지 이런 것도 사실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폭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코스피 시장을 매수했었던 주 이유가 뭐예요? 밸류업이에요, 밸류업.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메모리 시장에 대한 지금 반등과 지금 디램 가격에 대한 반등, 하다못해 낸드 부분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것들로만 추정했을 때에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너무나 많이 갔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또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삼성전자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지금 외국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밸류 프로그램이 결국은 코스피 3000부터 만들 것이다. 자, 코스닥 지수부터 먼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자, 코스피 3000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뭐냐면 자, 중대형주부터 분명히 움직입니다. 이 정책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중대형주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제 뭐 극소수의 이런 중소형주들은 많이 소외되는 시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는 분명해요.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급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올라갈 게 없겠다 싶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간다? 코스닥으로 가요.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부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형주 가고 중소형주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소형주까지 안 간다. 왜? 소형주는 배당을 증액시키는 것 불가. 소형주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중소형주에서 내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입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 불가능하다. 왜? 가지고 있는 자본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주주들에게 배당을 합니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어떻게 실시합니까? 돈이 없어요. 소형주는 성장주잖아요, 보통. 그러면 향후에 성장될 것이 예상돼서 지금 그나마 이제 상장해서 이렇게 자본 이렇게 조달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운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불가하다. 그러면 현재 지금 그래도 연평균 뭐 10%든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굉장히 많은 이런 곳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실시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보율을 갖춘 종목들. 자,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가 A라는 기업이라고 감안해 봅시다.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방직 공장을 운영한다고 감안해 볼게요. 방직 공장을 뭐 청주에도 하나 있고 예를 들어 뭐 부산에도 하나 있고 뭐 마산에도 하나 있다고 감안해 봅시다. 자, 방직 공장을 팔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본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땅의 가치는 정말 십수년간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PBR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0.3배, 0.2배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걸 주주들에게 나눠줄 게 아니라면 사실상 그런 곳들,
그 특히나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곳들은 사실상 뭐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이 중요하다. 최소 수백억, 수천억씩 매년 꾸준하게 이제 벌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향후 3년간, 5년간 내가 배당 정책을 어떻게 피겠다라는 것을 공언할 수 있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자사주. 자사주 뭐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정말 베스트.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면 현금이 많아서, 사내 유보금이 많아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회사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PBR도 중요해요. PBR, 그죠? 지금 1배 이하의 기업들이 이제 정부의 타겟팅, 1차 타겟팅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집중적으로 저기가 지원이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곳들을 노려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ROE도 중요해요. ROE. ROE가 왜 중요하냐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익률을 내지 못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ROE가 떨어졌다 그러죠. 그죠? ROE가 떨어지잖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해요. 그래서 ROE가 이렇게 떨어진 기업들도 어떻게든 올리라고 하고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워렌 버핏, 버크셔 해더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초장기 투자자 워렌 버핏도 ROE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인 기업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대표적 한 12 정도 이상인 기업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런 것들에 한해서도 이 PBR 수치를 올려야겠죠. 이걸 뭐 올리든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주가를 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중대형주,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사실 지주사들도 그렇고 금융회사들도 그렇고 뭐 철강회사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중형주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 뒤에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시장은 저는 이제 투자 전략들을 어떻게 잡고 있냐. 매번 말씀드리는 패턴이에요. 어쨌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누가 올라간다? 반도체가 올라간다. 그래서 딴 거 없다. 증시 조정받는다. 그럼 뭐 사야 되냐? 반도체 사야 된다. 그죠? 지금까지 조정받았었던 반도체를 사든 낙폭 과대주를 사든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사든 어쨌든 가급적이면 반도체 섹터로 매수를 해나가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뭐 완료돼서 이 종목은 어떤 섹터의 주도주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워낙에 실적 퍼포먼스도 좋고 향후에 뭐 1, 2개월 만에 또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이슈까지도 있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좋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장 때 반도체를 좀 매수해보시는 이런 전략들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물리더라도 반도체에 물리게 되면 추가 매수를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VR, XR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했었죠. 애플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기술적인 반등 위치에 해당되는 XR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나온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알테오젠이 이제 머크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금도 올라가고 상당히 이제 좋은 조건, 좋은 컨디션으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자, 결론적으로 키트루다에 대한 SC 제형 자체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개밖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중 하나가 알테오젠이에요. 근데 알테오젠과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머크사와 이미 뭐 사실 계약을 했었는데 독점 계약은 아니었었죠. 근데 독점 계약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향후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각되기 시작할 것이고 자, 알테오젠 저도 사실은 이제 투자했었던 기업이고 성과를 좀 많이 봤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알테오젠도 주가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열어보세요. 자, 열어보시면 보통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찔끔찔끔 올랐다가 또 빠지고 또 올랐다가 또 빠지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쫙 올라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뭘 의미하냐? 지금 사실상 알테오젠 이렇게 머크사 독점 계약 체결했을 때 세론이라고 하죠. 세론. 뭡니까? 이슈 떴으니 빨리 매도하자. 호재 떴으니 매도하자예요. 자, 이걸 누가 지금 지휘합니까? 지휘하고 있는 주체가 기관이에요. 왜? 기관도 5%만 올라도 다 팝니다, 진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5%, 7%만 오르면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거 개인 투자 물량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쏟아져요. 그것을 지금 소화하고 알테오젠이
상한가까지 육박하는 시세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뭘 우리가 빨리 인식해야 되냐. 아, 바이오 호재 나오면 급등한다. 이젠 세론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 알테오젠이라는 대장주가 탄생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 바이오주 3월 달에 2월 말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중 하나의 종목이라고 판단했던 게 알테오젠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 두 종목은 ABL 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이 있죠. 자, 이거라도 일단 추적을 잘 해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3, 4월 달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추적 잘 해보시면 엄청난 기회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알테오젠이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 나왔어요. 자, 이거 발표했을 때 11만 원이었거든요, 주가. 조금 올라서 지금 뭐 한 12만 원, 뭐 13만 원 막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뭐예요? 목표 주가 2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상. 자,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 그죠? 향후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제가 삼천당 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난 시간에 한번 강의를 해드렸었죠, 짧게.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목표 주가가 3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 재평가 말씀드린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집중해서 체크해 보셔라. 특히나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런 쪽, 그죠?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삼천당 제약 말씀드린 대로 아일리아 쪽으로 딱 이슈가 딱 어떻게 보면 집중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키트로다 SC 이거 말씀드리면서 수혜주는 알테오젠 이게 공식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SC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아일리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인식해볼 만한 것들에서 추가적으로 유럽 계약 10개국에 대한 계약이 또 동반되어 나올 수가 있는지, 그리고 미국도 남아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드렸었는데, 자, 그런 것들로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해야 될지 더 사야 될지 지금부터 신규 매수를 해나가야 될지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서서히 그 타이밍을 잡아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종목 중대형주에서는 상당히 지금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대형주들에 대한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외보다 지금 중형주라고 볼 수 있는 시가총액 한 1조 원 전후 정도 되는 이런 기업들 한 3조 정도도 괜찮습니다. 자, 그 정도 위주의 기업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다수의 이제 지주사들이 시가총액이 5조에서 많게는 뭐 10조 좀 넘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 외에 한 1조, 3조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옐로칩 종목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께 조금씩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어려운 용어들 싹 빼고 정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몇 가지 이제 엑기스 내용들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 무료 공부방입니다. 자, 2월, 3월에 대한 투자 전략과 선뉴스들 그리고 초보자 전용 교육까지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 오늘 방송에서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저와 호흡을 좀 맞춰보고 싶다, 관련된 내용들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400명을 돌파하게 될 경우 데일리 장전 방송까지도 같이 진행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토대로 같이 한번 꾸준하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QR코드 문자 보내시는 방법까지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서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3월 관심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한 30개 정도 되는 지금 종목들이 있어요. 3월 달엔 이 30개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해야겠다. 이미 다 뽑아놓은 종목들인데 그중에서 일부 종목을 여러분들께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솔브린 홀딩스는 제가 서울경제TV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린 이후에 지금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 대비로 이제 88,000원 거의 근접하게끔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이 정도 구간에서 사실 마무리 짓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솔브렌 홀딩스는 엔캠의 종목의 주가가 계속 가는 한 솔브렌 홀딩스는 분명히 한 번 더 크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결국 장대항보 이렇게 크게 또 올리죠. 2월 21일 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엔캠이란 종목 너무 전 사실 급등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목표 주가가 이 정도가 말이 되나? 굉장한 과열 영상이에요. 수급들이 더 끌어올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 것까지 내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즉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이든 뭐 기관이든 간에 이러한 탐욕이 어디까지 고공행진할지는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죠. 수치화할 수가 없죠, 이 탐욕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엔캠의 주가가 이제는 가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은 정말 엄청난 버블이다. 정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솔브렌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정리했다가 차라리 나중에 추가적인 만약에 뭐 전액 관련된 기업을 매수하고 싶다 하더라도 솔브렌 홀딩스 위주로 보시는 게 일단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지금은 엔캠보다 솔브렌 홀딩스가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솔브렌 홀딩스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역시나 뭐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전액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 그죠? 지금 이 시점보다도, 그죠? 지금 이 시점보다도 거의 2배가량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 해당되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퍼포먼스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중국 시장이에요. 그죠? 전액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70%입니다. 이기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중국을 일단 우리가 IRA 법안에 따라서 중국을 일단 제외시킨다고 보게 된다면 사실 이 시장이 이제 유럽과 북미 시장 이런 것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중국의 전기차 캐파가 자체가 크잖아요. 국가가 이제 14억 인구다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조금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상 중국의 전액을 쓰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보조금 지급도 안 되게 되고 정부에서도 막게 되면 우리 것들 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보다 우리 한국이 또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또 갖출 수 있는 이런 투자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캐파 증대가 사실상 2026년도까지 엄청나게 투자가 계속돼요. 사실상 이 완공 시점이 대다수가 이제 27년이기 때문에 솔브렌 홀딩스, 엔캠, 동아기업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은 솔브렌 홀딩스와 엔캠밖에 없지만 동아기업도 2027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제 관련된 수혜주들이 한 번씩 이제 튀어오르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너무 급등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운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다면 비중을 축소시키시거나 다 정리하셔서 이제 현금 확보를 하시는 전략들이 저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K는 제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란 처음 이제 그 단어가 등장했을 때 가장 큰 수혜주로 SK를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서 한 20% 넘게 올랐어요. 정확히 몇 %인지 모르겠는데 20%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것도 이제 과열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절대 과열 아니다. SK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이 장단점만 내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구분해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SK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차피 2023년도에 실적 우리 진짜 엄청나게 감소했죠. 그렇죠?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2024년도부터 다시 이제 증가하는 추세로 가는 부분이 있죠. 왜 그래요? 자회사, 손자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가 드디어 이제 4분기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자, 그리고 1분기부터 더 강력한 부분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제 하반기에 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부터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정말 큰 규모의 기업들을 보면 6개월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파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24년도부터 배당에 대한 재원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가능하고 혹은 현금 배당을 지금 예를 들어 뭐 5천 원 수준에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다? 뭐 8천 원까지도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또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 SK는 특별 배당을 실시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서 특별 배당을 증가시키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자, 자회사 손자회사가 좋아지고 SK이노베이션. 자, 여기가 지금 이제 꼴통이에요. 아시겠지만 SK이노베이션, SK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입니다. 사실 이 흑자 전환 시기가 뭐 작년도 이제 뭐 하반기 얘기도 있었고요. 사실 가장 먼저는. 그다음에 이제 4분기까지 좀 늦춰졌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게 이번에 이제 판명이 됐었고 올해는 이제 돌릴 수 있다라고 다시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배터리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돼서 또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우리 지금 3사 같은 경우는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정말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흑자 전환이 언제 될 것이냐. 이 흑자 전환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향후에 되게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사실상 정유도 하죠, 정유. 석유화학. 그쵸? 앞으로 국제유가가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제유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금리 인하하면 올라가죠, 그죠? 보통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돼서 지금 정유화, 석유화학 이 부분에서 그나마 사실상 이익을 좀 만회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은 거예요. 만약에 배터리 사업만 진행했더라면 정말 뼈아프게 아픈 적자 실적을 연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셈이겠지만 사실상 본업 자체가 딱 굉장히 굵직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지금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 80달러 하다못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추정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90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유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배터리 사업이 하반기에 전환한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악재는 뭡니까? 굉장히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예요? SK온이 언제 상장할지 모른다는 단점이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SK 그 정책 부분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물적 분할 IPO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문매를 맞았었던 게 SK그룹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주에 대한 그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준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SK도 잘 알고 있어요,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주들에 대한 혜택들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상장 자회사들이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특히 SKENS. 이게 되게 큽니다, 여기. 회사 자체 이제 SK 예전에 이제 그 로드맵을 보면 여기를 뭐 가치를 35조까지 키우겠다라고 약속한 적도 있어요. 아직 멀었죠, 그죠? 지금 뭐 기껏 해봐야 제 생각에 3조, 5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기업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10배 가량 올려야 되는데 그 기반에 뭐가 있냐? 기존의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수소에너지 전환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어쨌든 수소에너지를 누가 이제 선점할 것인가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하다못해 2050년까지 엄청나게 장기적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가 많이 밀렸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단점은 돈 들어갈 때가 많다. 배터리 들어가지, 반도체 들어가죠. 그죠? 거기다가 뭐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대로 수소 경제. 세계에 엄청나게 큰 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SK 실트론, SK 팜테코와 같은 바이오와 또 반도체 이런 것들을 또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 향후 IPO까지도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좀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비상장 자회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SK는 이혼 소송,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있다. 즉 가지고 있는 자사주 대략 24에서 25% 정도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연간 5%씩 소각한다든가 향후 5년간 이렇게 소각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질 여지가 있다는 게 되겠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할 가능성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적다.
그래서 SK는 주가를 띄우고 싶어 하지만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은 그런 주된 이유가 전 분명히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째, 비상장자 회사들이 IPO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25년도 이후의 가능이 높아졌어요. 사실 25년 이전까지 원래 한다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불가능해졌죠. 자본시장도 좋지 못했고 아직은 그리고 비상장자 회사들이 어떤 궤도까지 올라오기가 아직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6, 27 뭐 이 정도 구간에서나 슬쩍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SK팜테코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K온 IPO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신주 취득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SK 관련된 종목 그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자본 조달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주주들한테도 이제 손을 벌리기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신주 취득 부여 이거를 채택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라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넷째, 이것도 사실 뇌피셜이긴 합니다. SKC를 흡수 합병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SK 자체적으로 이제 본업이 형성되죠. 로열티 배당 수입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본업의 가치가 좀 있다 보니까 SKC를 흡수 합병하면서 거기에 해당돼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주주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지켜보셔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스퀘어와의 흡수 합병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합병 가능성. 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SK는 원래 SK 수펙수라고 하는 이제 투자 결정하는 그 기관 자체가 있었어요. 이걸 두고서 전반적으로 계열사들이 어떻게 투자할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우두머리들이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촌 동생인 최창원을 지금 이제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쫙 의장으로 올려놨는데 여기에 해당돼서 이제 앞으로는 아니 전기차 뭐 예를 들어 충전하는데 얘도 하고 얘도 해요. SK 계열사인데 이거 불필요한 비용들이 더 많이 들잖아요. 이걸 한 대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간 투자 지주사로 볼 수 있는 SK 스퀘어를 굳이 보유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향후에 둘을 합병하게 되겠죠. 합병하게 되더라도 SK 주가가 크게 올라왔을 때 아니면 불가능할 겁니다. 왜? 주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산 하루 두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HBM 시대에 더 많은 이제 AI 반도체를 생산해내야 되는 시기에서 굉장히 큰 비용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SK 지주사 산 하루 두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SK가 좋아진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하나 시행됨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차별화되게 움직이는가. 다음 스텝은 이거겠구나. 예상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두시면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QR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QRT라는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자, 지금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500억대, 700억대, 500억대 이렇게 거의 비슷한 박스권에서 움직였었다가 2024년도에 다시 700억대로 껑충 뛰어 올라요. 왜 그러죠? 반도체가 무조건 좋아져야 돼요. 업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중소형 뭐 테스트 장비 업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소재 업종이든 다 똑같습니다. 후공정, 전구조 다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업황이 좋아져야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듭들이. 자, 그래서 국내 유일 반도체 신뢰성 검증 분석 기업이에요.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이겁니다. 국내 유일, 유니크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신뢰성 검증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QRT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점차적으로 지금 고도화되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당연히 QRT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도 이제 보시게 되면 20%가 넘습니다. 자, 이번 방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도 보세요. 거의 20% 가까이 나오죠, 지금. 그죠? 그리고 한창 좋았었던 시기를 좀 보게 되면 25%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대폭적으로 호전될 수 있겠죠. 25년도에 더더욱. 말씀드린 대로 24년도에 턴어라운드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대다수의 반도체 종목들은 다 좋아질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고 그러면 경쟁사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경쟁사들이 많으면 가격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당연히 이익은 좋은 시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내 유일입니다. 그래서 볼만한 스몰캡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QRT의 주가를 좀 보게 되면 역시나 뭐 이렇게 됩니다. 시가총액 한 3천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 이렇게 팍 올랐다가 다시 다운됐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좀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QRT를 상방 여력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최소 20% 정도의 사이즈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분석 같은 것들 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설명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중간중간마다 또 새로운 것들 그리고 레포트를 보고 저 나름대로의 또 분석들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투자 의견들을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아제강지주. 이것도 사실은 상방이 상당히 좀 열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일단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자, 2021년도, 22년도, 2023년도에는 최대 실적이에요. 무조건이에요. 100% 최대 실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2024년도에도 23년도와 굉장히 비슷한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고 이게 최소 저는 3년 정도는 유지된다고 보는데 그럼 뭐예요? 3년 정도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 당장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연평균 30%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최대 실적인 구간을 이렇게 3년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재원 자체가 되게 늘어나겠죠. 여기 진짜 배당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용 강관을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 에너지 투자가 증가합니다. 왜요? 자립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 투자를 더 증대시켜야겠다. 왜? 가격이 올라야 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완전 국제유가 바닥을 기고 있고 밑바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투자해서 오히려 손실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구간에서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 금리 인하는 미국에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제일 높죠. 자, 그러면 한 번만 진행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최소 3차례에 걸쳐서 인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자, 2025년도엔 또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에너지 국제유가가 사실상 가격 자체가 딱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서 에너지 투자를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자회사 잘 나가요. 세아제강. 최근에 배당 성향도 증가시켰습니다. 왜? 돈 많이 버니까 배당 많이 하겠다. 이 배당 또 누가 가져가요? 세아제강 지주가 가져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다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중간 지주 사격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여길 걸쳐서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밸류업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게 PBR이 무려 몇 배? 0.4배. 와, 저평가되어 있다. 그죠?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PER은 무려 2배입니다. 심각할 정도의 저평가를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에서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액티브한 이런 펀드들이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자산운용사가 붙기 시작하면 주주 제한을 하죠. 배당 너네 아니 현금 이렇게 많은데 왜 배당 안 해? 그죠? 아니면 향후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모색해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주주 제한 받아서 실제로 배당 성향을 향후 3년간 좋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기업이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도 있어요. 그죠? 피팅 밸브 만드는 업체죠. 거기도 지금 외국인의 공격을 받아서 사실상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하고 엄청나게 배당 성향을 좋게 유지했습니다. 연 7%에 해당되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과 현금 배당을 발표를 했어요. 연 7%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수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볼 때 세아제강 지주가 매력적인 건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주가가 올라갈 땐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단발에 쭉 한 20-30% 올라가는 경향이 좀 높은 기업이에요. 주가 이렇게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뭐 비슷한데 이 구간에서 저는 전고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방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라든가 차트를 분석해 나가면서 종목을 보다 보면 상당한 성과를 내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또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간단하게 저의 이제 3월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한 30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3개인가요? 2개 정도로 오픈을 해드린 것 같은데 자, 가급적이면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서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가치를 알아야 내가 어디까지 홀딩해야 되는지, 향후에 추가적인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왜 목표 주가를 50% 이상까지도 설정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맥락이 잡히시는 겁니다. 그냥 차트가 옛날 고점이니까 여기까지 오겠지. 이런 단순한 패턴, 심플한 패턴대로 절대 주식시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치를 알아야만 큰 수익이 따라온다라는 이 지금 주식 투자의 격언을 잘 한번 여러분들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뭐다? 가치 기반이에요, 가치. 그래서 차트를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보조 지표로만 보는 겁니다. 가치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50%도 올라가겠는데 100%도 올라가겠는데 하다못해 3년 후 연평균 30%씩 성장하게 되면 PR이 1.5배까지 떨어지는데 야, 그러면 5배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목표 주가 3배 이상.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만한 중장기 종목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 들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치 투자에 대한 평가,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목표 주가에 대한 설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원 스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추가적인 강의는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여러분들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강의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인사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강의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